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한 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아들 둘 엄마입니다. 남편이 얼마 전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혼을 하려 합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결혼을 상당히 일찍 한 편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 손에서 크며 눈칫밥도 많이 먹었고 가정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있어 20대 극초반에 우연히 만난 남자와 짧게 연애하고 멋모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저도 아는 게 거의 없었고 당시 남편이 저를 엄청 세뇌시키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가치관을 심었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제 의견 입도 뻥끗 못하며 그저 하라는 대로 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겪어도 꾹 참으며 벙어리 같은 인생을 보냈네요. 남편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생활비도 제때 주지 않아 저 혼자 동동거리며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바람도 2번 피운 적이 있죠. 그나마 진하게 피운 것만 추려서 2번이고 술집 다니며 자잘하게 여자 만난 횟수도 엄청 많습니다. 처음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 속상했었고 비관하여 세상을 등져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실패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아이들은 불쌍하지만 제가 더 불쌍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낼 것 같아 제 발로 정신과에 찾아가 살려달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에게 너무 오래 시달린 결과 중증 우울증이었고 약을 먹으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성인 되면 이혼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버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모르고 한 결혼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남편은 담배를 하루에 2갑은 피우는 꼴초입니다. 10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홧김에 관두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일을 구하지 않았고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다니는 한량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겐 사춘기 아들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들도 어느새 남편을 한심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인 저에게 더 애착 형성이 되었고 저들 아빠인 남편과는 대면합니다. 남편도 그거 알았지만 더 노력하진 않더군요. 오히려 더 큰 소리치며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아서 아이들이 아빠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공부하라고 머리 쥐어 박으면서 정작 아빠는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거나 목소리 크게 내며 게임하곤 했으니까요. 아이들 눈에도 당연히 안 좋게 보이겠죠.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24시간 독서실에서 최대한 공부하다가 아빠와 안 마주치려고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여튼 그런 상황이니 남편이 처음엔 밖에서 담배 피우다가 아이들도 집에 안 들어오니 집안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더군요. 제가 뭐라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제 말이라곤 듣지도 않고 무시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무시만 하면 다행이죠. 2, 3년에 한 번 정도 저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끝까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요.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때리려 했고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아서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도 제 유일한 약점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심기에 거슬리지 않게 적당히만 잔소리 하다 보니 당연히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방 안에서 게임을 하며 담배를 줄창 피워댔습니다. 그러다가 위아랫집에 민원이 들어왔고 이제는 창문을 닫고 담배 피우더군요. 그렇다 보니 방 안은 너구리 굴처럼 희뿌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연기 때문에 너무 기침을 하자
그나마 방문은 닫아준 게 고맙네요. 여튼 그런 생활을 몇 년 하더니 남편이 기침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숨도 잘 쉬지 못하고 어지럼증도 많이 호소하더니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주민의 신고로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죠. 남편이 폐암이랍니다. 다행히 말기는 아니었고 다른 곳에 전이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네요. 서울 탑3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의사 소견을 시어머니까지 같이 들으러 갔는데 원인은 유전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정확히 담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밀폐된 곳에서 거의 12시간을 흡연하며 지낸 세월이 몇 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무시할 순 없겠다고 하더군요. 의사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 등을 마구 때리시고 호통을 치셨어요. 넌 네 남편 죽으라고 등 떠민 거나 마찬가지야. 네 남편이 문 닫고 담배를 피면 방문을 열어서라도 환기를 시켰어야지. 저는 의사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워 할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구박하셔서 저도 모르게 움츠러든 것도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의사도 화를 내며 이건 부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며 제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부인이 입에 담배를 억지로 밀어 넣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의사 말에는 깨갱하시며 네네 죄송합니다 이러시더군요. 남편은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사정이 어려워 사실 치료비도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에 데스크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산정 특례되어서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별로 없다더군요. 그 말에 안심이 되어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제 뒤통수를 때리며 네 남편 큰 병 걸린 게 세상 감사할 일이라는 거냐?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 암 소식에 왠지 더 격앙되신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굉장히 예민하시더군요. 그 앞에서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기에 돈만 몇 푼 쥐어주며 이걸로 점심 저녁 사 먹고 당분간 엄마 아빠는 서울에 있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착한 아이들이라 지들 아빠 암 걸렸다고 하니 펑펑 울더군요. 아무튼 저는 본격적으로 병수발을 들게 되었죠. 처음에 시어머니도 같이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6인실이었고 보호자 침대는 하나뿐이라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어요. 무엇보다 더 서러운 것은 시어머니의 강도 높은 구박이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 사람이 그렇게 골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좀 끊게 했어야지. 그게 부인된 도리 아니냐? 어머님, 제가 얼마나 많이 말렸는데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뭐?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그러시며 큰 소리로 6인실에서 저를 다그치기 시작하셨고 듣다 못한 같은 병실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시어머니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아주머니는 더 흥분하시며 나도 시어머니 입장인데 며느리를 너무 잡아서 보기에 안쓰럽다고 그만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갑자기 교양 있는 척하며 네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밖에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저 저한테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이셨습니다. 남편도 항암 치료 시작하며 계속 힘들어했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 계시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은 시골로 다시 내려가게 되셨어요. 내려가시며 저에게 신신당부하시더군요. 내 아들 책임지고 항암 치료 잘 받게 해라. 혹시라도 잘못되면 전부 너 때문이다. 네가 암 걸리게 했으니 낫게 하는 것도 네가 해라. 하시길래 옆에서 듣던 남자 환자가 시어머니께 암 걸린 게 왜 부인 탓이냐고 커튼 너머로 뭐라 하시더군요. 암은 유전 탓도 있는데 그런 건 미안하지 않으시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셨고 듣던 남편이 화가 나서 쌍욕을 하며 커튼을 확 치더군요. 그런데 상대 환자가 덩치 크고 문신 있는 남자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스르르 커튼을 조심스럽게 다시 닫더군요. 남편 폐암 걸려서 안타깝긴 했지만 그 꼴 보니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다시 시골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아서 남편 항암 치료를 도왔습니다. 챙겨야 할 약도 많고 새벽에도 간호사들 방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항암 치료 때문인지 입맛이 없다고 병원 밥도 반절은 남기더군요. 제가 어떻게든 먹이려 했지만 남편은 짜증내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치킨이 먹고 싶다, 설탕 잔뜩 묻은 도넛이 먹고 싶다 등등 병원 밖에 있는 음식들만 나열하며 저더러 사오라고 하더군요. 몰래 사왔더니 이건 다 식었네, 맛이 좀 이상하네 하며 먹지도 않았어요. 시키는 잔심부름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저는 병원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 병간호를 하게 되며 수입이 없으니 당장 입에 풀칠을 못하겠더라고요. 식비 줄인다고 남편 병원 밥만 시키고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같은 걸로 대충 때웠더니 체력이 바닥나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새벽 그렇게 저는 까무룩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처음으로 4시간이 넘게 단잠을 잤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고 아픔에 잠에서 깼더니 화난 남편 얼굴이 보였어요. 너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잠이 오디?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면서 코를 좀 골았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지 제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친 거였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같은 병실 보호자들이 남편 없을 때 저를 위로하며 시집살이도 고돼 보이고 남편 구박도 심해 보인다며 안쓰럽게 여기셨거든요. 사람들에게 동정받는 제 모습이라 생각하니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받은 모멸감 등이 떠올라 갑자기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더 그랬던 건지 아니면 쌓여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터져버렸던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들들이고 뭐고 눈에 뵈지 않더군요. 바로 짐을 쌌습니다. 제가 무표정한 얼굴로 주섬주섬 짐을 싸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묻더군요. 나 그만할래. 뭐? 이제 다 그만하겠다고. 당신이랑 어머님 종노릇도 하기 싫고 쓰레기처럼 화풀이 받는 것도 이제 지겨워. 네가 미쳤구나? 나 암이야. 폐암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고? 뭐라고?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 당신 손 하나 까딱 안 하며 내 병수발 받으면서 편하게 치료받고 있잖아. 근데 그래서 뭐? 암 걸린 게 정말 나 때문이야?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 내가 당신 입에 억지로 담배 처물렸어? 하며 제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과격한 말을 내뱉게 되었어요. 제 모습에 남편은 어버버하며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그래, 당신 암 걸린 거 안타까워. 근데 만약 내가 암이었으면?
당신 이렇게 나처럼 병수발 들었을 것 같아? 난 암 걸려서도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신이랑 어머님 구박받으면서 혼자 암투병 하고 있을걸? 야, 진정 좀 해봐. 일단 안고. 내 주제에 병간호? 언감생신이지. 내가 암 걸린다면 당신 쳐다나 봤을 것 같아? 하며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놀란 듯 입을 틀어 막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짐만 챙기고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병실 밖을 나오니 동이 트렸는지 밖은 푸른 빛이 감돌았고 병원 첫 셔틀버스 기다리며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줄줄 나왔고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가슴까지 비장해지더군요.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남편이 쪼르르 시어머니에게 전화 걸어 다 일렀을 테지요. 여보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당장 병실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병수발 들으라는 겁니다. 아침 첫 차로 서울 갈 테니 저 두고 보라며 보자마자 뺨을 내리치네, 얼굴을 다 긁어 놓네, 악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이 병수발 하세요. 저는 이혼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냥 전화기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다시 왔고 그동안 엉망이 된 집구석 정리하며 또 한 번 하염없이 울었네요. 남편 상황상 병간호 해줄 사람은 저 말고 시어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남편 형제들은 사이가 안 좋아 사실상 절연 상태이고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나마 시어머니밖에 안 계시는데 지병이 있어서 약도 계속 드셔야 하고 무엇보다 기력이 많이 딸리십니다. 남편이 혼자 있기 싫다고 징징댄 모양이고 시어머니가 바로 올라오셔서 병수발 들더군요. 당장 저한테 달려와 머리채를 집어 흔들고 싶으시겠지만 병원을 비울 수 없으니 그저 전화와 문자로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으시더군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수술도 미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힘드신지 저를 살살 달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혼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서류를 몇 가지 들고 와 작성했고 남편이 채울 곳만 공란으로 두어 남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었는데 시어머니만 얼굴이 반쪽이 되어 수척하시더군요. 병수발을 오래 드니 힘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병간호 해줄 인력을 구하자니 돈도 안 되고 지원 받기도 어려운 조건이라 그냥 어머님이 계속 병원에 계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뺨부터 내리치실 줄 알았는데 예상 외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이제 살았다는 뉘앙스로 저를 반기시더군요. 내가 미안했다. 다시는 안 그러마. 하시며 남편한텐 저밖에 없으니 이제 어디 가지 말고 간호 잘 해달라며 저를 부둥켜 안으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고개를 돌리며 창밖만 보고 있었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어요. 병간호 안 한다고,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며 이게 뭐냐고 손을 덜덜 떠시더군요. 남편도 놀라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6인실 병실 안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주목했죠. 그동안 병실은 입퇴원을 반복해서 제가 알던 환자들은 몇 없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제가 아픈 남편 버리는 쓰레기인 줄 알고 시선이 곱지 않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전부 다 말했어요. 결혼하고 밥 먹듯이 했던 바람, 폭력, 그리고 일도 제대로 다니지 않아
제가 아들 둘 키우며 죽을 둥 살 둥 생활비 벌었던 지난 날들, 그럼에도 칭찬 한 번 받지 못하고 구박받았던 고되고 모진 시집살이 이야기 전부 이야기했고,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 아이들 등지지 않으려 제 발로 정신과에 찾아가 약을 먹어야 했던 지난 날들을 울음과 함께 토해내듯 내뱉었습니다. 사정 다 아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은 혀를 쯧쯧 거리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 어떤 분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며 쌍욕도 내뱉더군요. 그렇게 5분 정도 있다가 간호사의 제지로 저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협의 이혼 신청은 했지만 남편이 바로 해주진 않겠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이혼해서 이제 이 지옥 같은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아들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본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십니다. 전화 받고 저는 아무 말 안 하다 끊는데, 그러면 문자로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며 병원에만 와주면 무릎 꿇고 빌겠다 하시네요. 남편도 전화를 걸어 어렵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고백하더니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집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으니 저더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알아서 치료받든 말든 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와서 항암치료 3박 4일 동안 스스로 받고 간 환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왜 병수발 드는 사람을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을 남한테만 시키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폐암 걸린 남편을 버린 저 정말 나쁜 건가요? 저는 왠지 속이 시원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한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다가 여기다 글을 써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저는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남편이 8살 연하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네요. 남편은 연봉 7천 정도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업무 특성상 일주일에 2번 야근하고 주말에도 가끔 나가 일을 했었기에 주 5일 8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저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랐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워낙 바빴고 나름 회사에서 유망한 존재였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콜도 자주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저와 영화 보다 말고도 전화 한 통에 황급히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외박과 불규칙한 출근, 외출에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연애 때도 그랬냐고요?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주말은 지금보다 훨씬 안 바빴고 주말 출근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지더군요. 남편 말로는 곧 승진 앞두고 있고 부서도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라며 더 잘 되기 위해 지금 좀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일한 남편은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 침대에서 뻗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핸드폰은 꼭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언제 회사로부터 전화 올지 모르니까요. 그날도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와 녹초가 된 몸으로 침대에 눕더군요. 씻을 힘도 없다길래 제가 손수 수건에 물 묻혀서 얼굴 닦아주고 이부자리 정리해 주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는지라 어차피 곧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잠도 안 오고 뭔가 생숭생숭해서 그냥 눈만 뜨고 누워서 알람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시쯤 됐을까? 남편 폰에 띠링 하고 카톡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었고요. 새벽 4시에 카톡 올 게 뭐가 있을까? 광고도 아니고 누가 보낸 거라면 4시에 보낼 일이 뭐가 있나, 혹시 급한 일은 아닐까 싶어서 남편 핸드폰에 손을 뻗었어요. 급한 일이면 남편 대신 깨워야 하니까요. 그때만 해도 일말의 의심이 없던 순수한 의도였고, 그렇게 핸드폰을 열어 카톡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채팅방에 알람이 뜬 거였더군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이 최대리입니다. 최대리, 오늘도 업무하느라 고생했어. 과장님 기쁘게 해드리려면 3시간도 충성 가능합니다. 역시 최대리밖에 없어. 내일은 시청각실 몇 시입니까? 글쎄, 상황 좀 보고 저번에 들킬 뻔해서 불안. 그럼 통근버스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져 있었고, 방금 온 카톡은 이러했습니다. 최대리, 언제까지 이렇게 시크릿 업무 해야 하는 걸까? 나 조금 힘들어. 하며 우는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일반적인 업무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확인한 걸 상대방이 본 건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받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상대방이 말하더군요. 아직 안 잤어? 하는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닌 이 과장님이 아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자 상대방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잠깐 멍 때리다가 남편 폰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찬찬히 보기 시작했어요. 계속 대화를 지웠는지 제일 오래된 대화가 겨우 3일 전이더군요. 서로 시청각실로 와. 통근버스 같이 타자. 오늘 즐거웠어. 고마워. 매일 확인해봐.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하트 이모티콘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나 저한테도 무뚝뚝해서 이모티콘은 정말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상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 둘러보니 역시 이 과장이라는 사람에게만 살갑게 하트 붙여가며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은 저희 남편은 통근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자차를 타거든요. 그런데 대화에서 계속 통근버스라는 단어가 나오니 이게 뭔가 싶더군요. 여자 목소리인 것도 의심스럽고 바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급하게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에 본인 핸드폰이 있는 걸 보고 화가 난 듯 쿵쿵 걸어와 핸드폰을 낚아채가며 한 소리 하더군요. 당신 뭐야? 왜 핸드폰을 맘대로 가져가? 아니, 새벽 4시에 전화가 오길래. 그 전화를 왜 당신이 받아? 급한 일이면 어쩌려고? 흥분해가며 그 새벽에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어가며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과장이라는 사람 언제부터 여자였어? 성남 사는 아이 셋 있는 남자였잖아. 그 과장님 딴 부서 간 지가 언젠데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었어. 과장님이랑 많이 친해 보인다? 뭐?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핸드폰까지 뒤져가면서?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하더니 갑자기 옷을 막 주워 입더니 뛰쳐나가는 겁니다. 한 손엔 핸드폰 꼭 쥔 채 도망가듯이 말이죠. 제가 황당해서 다시 전화를 거니 바로 거부를 눌러버리더군요. 그렇게 동이 텄고 받지 않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 출근할 엄두도 안 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주말 전까지 3일 쉰다고 했고 마침 마감도 끝나고 바쁘지 않은 상황이라 승인이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바람이 맞는 것 같았어요. 반응도 그렇고요.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울다가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노트북부터 열어봤는데 비밀번호가 잠겨 있더군요. 그 어떤 조합도 맞지 않아 노트북은 포기해버리고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부분이 영수증 쪼가리였고 업무에서 쓰던 서류와 관련 책들이 많았어요. 워낙 정리를 잘 안 하는 인간이라 거의 3년 전부터 온갖 종이들을 쌓아왔더군요. 그렇게 서랍 5개를 뒤졌는데도 아무 증거가 안 나오자 그제야 제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이렇게 뒤졌는데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서재 한쪽 벽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책장 바닥에 뭔가 보이더군요. 뭔가 해서 기어들어가 그걸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자그마한 편지였습니다. 분홍빛 하트가 가득한 레이스로 장식된 편지 겉면에 내 사랑에게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연애 때 준 편지였나 잠시 착각할 정도였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뭔가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으며 행복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더군요. 얼굴을 맞대고요. 그걸 보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뛰더군요. 온 세상에 정막이 가득하고 오직 들리는 건 제 터질 듯한 심장 소리였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꿈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편지는 10줄 정도 짧게 되어 있었어요. 내용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1주년 축하하고 그동안 본인과 만나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서로 열심히 믿고 버텨줘서 1년이나 서로 사랑하게 된 거라고. 앞으로도 시련이 많겠지만 잘 이겨내서 10주년, 20주년까지 함께 하자며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나긴 악몽이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전 11시였고 저는 새벽 4시부터 극 긴장 상태였던지라 그 편지 다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에 급히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살려달라고 흐느꼈습니다. 놀란 엄마가 친정아버지 불러 한 걸음에 집에 오셨고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바로 최서방한테 전화를 건다는 걸 엄마가 급하게 말리시더군요. 감정적으로 나가서 좋을 것 하나 없다고. 일단 이 편지 가지고 친정에 가서 쉬자고 하셨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지냈던 이 방에 누워있으니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남편과의 연애 흔적이 가득하거든요. 남편이 남친이었던 시절 저에게 기념일 때마다 주었던 꽃다발 말린 것들이 벽에 걸려있고 사진도 있거든요. 그걸 보니 더 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긴 해도 저희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습니다. 연애도 짧게 한 편이 아니에요. 무려 6년이나 연애했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며 사랑을 키웠어요. 남편이 좀 더 자리 잡아서 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며 기반 마련한다고 결혼을 미뤘고 집 해결되자마자 저에게 크게 프로포즈해서 모두의 부러움 받으며 이 결혼한 거였어요. 양가로부터 축복받아 결혼해서 지금 3년째인데 그런 사람이 바람이 났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희 친정 오빠한테까지 콜해서 온 가족이 집합했습니다. 오빠도 최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바람이냐며 미쳤다고 분노하고 날뛰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남편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일 때문에 바빴던 사람인데 의심한 거 미안하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통 전화 안 받던 남편으로부터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 역겨워서 받기도 싫었지만 엄마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받으라고 채근하셔서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
안 그래도 바쁜데 당신까지 의심하니까 나도 모르게 화낸 거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의심 다 풀린 거지? 내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겠어. 당신 알잖아. 알지. 6년 사귀면서 나밖에 몰랐던 당신인데. 그 말을 하니 눈물이 차올라서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업무 들어와서 끊어야 한다고 급하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모두 저를 달래며 저는 잘못 없다고, 그놈이 나쁜 거라며 같이 화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친정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빨리 증거 잡자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서 남편 대하라고 등 떠밀어 보내셨고 오빠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에 왔고 남편이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눈치부터 한번 쓱 살피더니 한 번 더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같이 밥 먹고 그날 조용히 잤어요. 그리고 저는 출근하는 척 하면서 다음날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오빠가 저랑 같이 남편 뒤를 밟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 차 타고 다시 신혼집 지하 주차장에 가서 남편 출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7시 반쯤 차 끌러 내려왔고 차에 타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을 통화하며 웃더니 이윽고 시동 걸어 출발하길래 오빠와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로 안 들어가고 근처 공원으로 향하더군요. 거기 공중 화장실 옆에 딱 붙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손을 흔들더라고요. 시선을 따라가 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티커 사진의 여자였습니다. 둘이 사방을 돌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이내에 서로를 껴안더군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걸 보고 저는 입을 틀어막으며 오열했습니다. 오빠가 그 장면을 모두 동영상 녹화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전송하는 것까지 잊지 않더니 오빠가 벼랑간 문을 박차고 나가 남편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러더니 남편 멱살을 잡아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저도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편이 저와 오빠를 보고 사색이 되어 벌벌 떨더라고요. 그 사이 상간녀가 도망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 이러냐고 뻔뻔스럽게 대꾸하길래 제가 당신이 쓴 편지랑 스티커 사진도 다 보고 방금 키스한 것도 다 봐서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느새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있고 상간녀는 고개를 숙이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힐끗힐끗 보자 못 견디겠던 남편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저희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정신없는 사이 상간녀는 도망가고 안 보이더군요. 집으로 와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합세해 남편을 닥달하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사귄 지 한 달도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거짓말 하길래 제가 편지를 던졌습니다. 여기 1주년 기념이라고 써있어. 이 편지가 1년 전이니 둘이 2년은 만났다는 건데 어디서 한 달이라고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회사 계약직 여사원이었고 8살 연하랍니다. 회식에서 친해졌고 그렇게 사귀게 된 거라며 카톡 나눌 때 저한테 걸릴까봐 은어 주고 받았었대요. 시청각실은 모텔이었고 통근버스는 남편 자동차였다며. 그때 저희는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을 몰래 녹화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 입으로 성관계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허무하게도 그렇게 쉽게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더 살 생각이 없었고 그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고 싶어 하셨죠.
위자료며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 테니 그리 알아두라고 하니 남편이 엉엉 울며 빌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저 없이 못 산다고 눈물 콧물 빼며 울길래 친정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꺼지라고 욕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보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터덜터덜 캐리어에 짐 넣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 다 들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싸울 생각도 없고 단 이틀 만에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만신창이었어요. 그래서 더 할 얘기 없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기 좀만 더 들어보라고 하며 전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가,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놈 정말 머리털 다 뽑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정신 제대로 차리게 하고 보낼게. 응? 어머님, 이 난리를 쳤는데 저희가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제 남편 아닙니다. 아니 얘야, 딱 한 번이잖냐. 남자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서 어머님께 따졌어요. 남자가 한 번 실수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거신 모양이에요. 엄마가 씩씩거리시며 네 시어매한테 전화가 왔었다면서 분통 터진다고 막 하시길래 제가 친정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네 시어머니가 뭘 하는지 아니? 뭘 했는데? 미안하다고? 아니, 나더러 같이 아들 가진 입장인데 너무 한다더라. 뭐라고? 귀를 의심했죠. 바람 피운 아들 가진 사람이 사부인한테 할 소린지. 남자라면 다들 바람 한두 번쯤은 피우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결혼 생활 할 거냐는 거야. 나 참. 그러면서 내 아들이 바람 폈을 때 사돈댁이 우리처럼 나오면 어떨 것 같냐는 거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정말. 누가 보면 우리 딸이 바람 피우고 잘못한 줄 알겠어? 얼마나 당당한지. 아니, 사돈댁 어려운 줄 모르고 정말 너무하시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어디 사부인한테 할 소리야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오빠는 쌍욕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욕했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진행했습니다. 정말 갑자기였고 불과 며칠 만에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행히 모든 증거가 충분했고 남편의 외도이기 때문에 유책이 많이 잡혀서 합의금은 최고치로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도 제가 더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며 그냥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고요. 오빠 도움받아 상간녀에게 소송도 걸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감성팔이하며 우리 정말 좋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제가 욕을 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또 전화를 해선 같이 아들 가진 사람인데 야박하게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하며 이혼 안 하게 설득 좀 해달라 했다네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듣다 못해 교양머리 없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도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 안 하신다네요. 아무튼 이혼 진행 중이고요. 3주 정도만 더 있으면 정말 서류상 이혼 성립돼요. 관공서에 제출만 하면 진짜 끝이네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사실 아직도 꿈 같고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허무하고 상심이 큽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부부 동반으로 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도 먹곤 했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다들 얼마나 놀랄까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꼴을 보니 콩콩 팥팥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